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승진쌤입니다. 유튜브 공개 영상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수업하는 걸 이렇게 공개해도 될까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좀 일부 공개, 그러니까 링크 걸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우리 학생들 건의사항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찾기 너무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좀 공개 영상을 해줘도 좋겠다라고 해서 자,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는 거고요. 어떠한 상업적 목적이 없으면 알려드립니다. 약간 저작권 문제 때문에도 그럴 것 같았는데 다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거, 어떠한 상업적 목적이 없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용량 이제 줄임법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수업 듣는지 안 듣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학스타에다가 이제 동영상을 바로 올렸는데 이학스토어에 비해서 유튜브가 좋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유튜브는 약간 배속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감기도 된다라고 해서 몇몇 학생들이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그냥 두 개 다 올릴게요. 두 개 다 올린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가 더 좋은 학생들은 그냥 그 이학스토어 소리 끄고 유튜브로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둘 다 100% 채울 수 있겠죠. 이것저것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클릭할 게 많아질 것 같긴 한데 그 여러분들 건의사항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하니까 그 점 이해하면서 수업 들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들 항일 민족운동이 전개되다입니다. 원래 선생님이 일주 만에 그 1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일본에게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수업하려고 했는데 오늘 교과서 63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밖에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무장 독립투쟁은 오늘 수업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할 것만 해도 내용이 충분히 많아요. 안 그래도 내가 지지난 시간에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니까 그때도 말을 조금 빨리 한 것 같은데 25분씩이나 나와가지고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그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힘들어요 쌤.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이렇게 진짜 미친듯이 진도를 빼는 것이 그렇게 마냥 옳은 일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요. 네, 진도 잠깐 조절해서 이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거 좀 일단 보도록 해야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민족 분열 통치 또는 문화 통치를 배웠습니다. 문화 통치할 때 이제 헌병들이 경찰복을 벗고 일반적인 경찰, 즉 보통 경찰 제도로 넘어간댔으나 실상은 경찰 수가 3배 이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 헌병들이 군복을 벗고 경찰복으로 갈아입는 즉 기만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했었죠. 그렇지만 이 기만 정책이 통해서 많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문필가들이 대표적으로 이광수였죠. 7.18로 변질했다라는 거 배웠고요. 나아가서 경제정책으로는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쌀을 늘린 거 팩트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쌀을 일본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 배울 내용 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은 무려 5개입니다. 여기까지 말했구나. 자, 산미증식계획 그 결과가 아니고 할 때 이렇게 군사랑에 많은 쌀이 쌓여가지고 일본으로 반출됐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그럼 진짜로 오늘 배울 내용.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총 5가지예요. 일단 실력 양성운동, 그리고 사회주의 관련된 운동, 그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리고 신간회까지. 자, 잠깐만요, 여러분. 휴대폰에 문자가 와서 폰이 가려가지고 계속 할게요. 간단히 5개인데 사실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무장 독립투쟁은 하지 않고 이쪽 부분, 그러니까 무장을 제외한 나머지 항일 민족운동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실력 양성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볼 거 물산 장려운동을 비롯한 밀립대학 설립운동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형평운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주의 운동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떠한 그 관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그때 언급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60만세 운동, 자, 3.1운동과 60만세 운동이 뭐가 다른지도 한번 볼 거고, 자, 그 이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자, 그리고 이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 사이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우리 민족단체 신간회까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인터넷에서 누가 어떻게 잘 정리해줘가지고 덕분에 여러분들 정리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럼 정확하게 민족주의에서도 어떤 계열인지, 이 사회주의는 무엇인지, 이 둘은 뭐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못 합치다가 이렇게 합쳐졌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실력 양성 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실력 양성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요, 민족주의 세력입니다. 사실 민족주의 세력에서도 민족주의
우파, 즉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좀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력이 아닌 실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실력은요, 우리의 자본, 그리고 우리의 교육, 이런 것들, 뭐 근대 문물 얼마나 수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실력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첫 번째 운동이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자, 물산 장려 운동 핵심, 우리 것, 우리가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 써가지고 팔고요. 따라서 국산품을 많이 애용해야 되고 일본 상품을 배척하자. 이것이 물산 장려 운동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과서, 이거 교과서 없는 거지? 자, 이거 내가 인터넷에서 퍼온 이 물산 장려 운동 포스터를 보면요. 일단 제목부터 우리가 만든 신발, 우리가 팔자, 우리 손으로 만든 신발,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산 장려 운동, 토산품 애용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물산 장려 운동 그 이상으로 들어가면 크게 두 개로 갈리긴 하는데 우리 중학교 수준이잖아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우리 것, 우리가 팔자, 우리 거 사용하자, 국산품 쓰자, 그러니까 노제팬 운동하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노제팬? 그거다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도 보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건데, 자, 한자 뭐 읽지? 자, 작, 자, 급.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나눈다, 준다,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토산, 장려, 국산품 쓰자. 그냥 이 소리입니다, 그냥. 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잠깐 세계사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있어서 이거 잠깐 언급하면요. 자, 세계사적 관점에서도 이와 비슷한 운동이 뭐 인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간디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에 저항하기 위해서 물레를 스스로 돌리면서 뭐 인도 제품 불매하자 이런 것들 비폭력적으로 많이 저항했다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교과서에 굳이 이거를 간디하고 비교해가지고 물산 장려 운동을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해야 되나까지는 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아 보이는 물산 장려 운동 왜 실패했냐? 일단 첫 번째, 자, 솔직히 말해서 당시 우리의 제품과 일본의 제품을 비교했을 때 우리의 제품이 게임이 안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산업화가 지금 꽤나 진전되었고 우리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의 제품이 맞짱을 떴을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도 거기다 방해를 했겠죠. 자, 근데 사실 쌤이 생각했을 때 이 물산 장려 운동은 일본의 방해도 방해지만은 우리 스스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국산품 사면 뭐합니까? 어쨌든 이것도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고요. 다 같이 국산품을 사는데 문제는 계속 말했듯이 아직 우리 제품이 일본 제품한테 게임이 안 된다고요. 즉 상품의 질은 떨어진 상태에서 상품을 찍어내는 속도마저도 우리가 일본한테 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데 공장에서 물건을 빨리 못 만드는 거야. 못 파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계속 사겠대. 자, 잠깐 사회 시간.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죠.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파는 이 공급, 그리고 시장이 소비자가 물건을 원하는 이 수요를 봤을 때, 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면 물건값은 점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산품의 물건값이 점점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내가 계속 말했지만 우리 국산품은요, 당시 제품의 질이 그 정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굳이 왜 해야 돼? 그리고 이거 진짜 우리한테 이득 벌어가지고 우리 민족사를 발전시켜서 일본한테 경제적 자립하는 거 맞아? 이거 단지 니들만 배부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특히 사회주의 계열에서 나옵니다. 이건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니들 자본가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비판에 부딪히게 되는 거고 슬슬 넘어가게 이제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물산 장려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 볼게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일본이 우리에게 고등교육을 좀 많이 제한시켰다고 했죠.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물산 장려 운동 다 시작된 게 다 1920년대 초입니다. 1923년 이쯤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 제대로 된 고등교육을 허락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일본이 우리를 문화 통치로 바꾸고 나서 교육령을 바꿉니다. 그때가 제2차 교육령 1922년인데요. 아직 국내에 변변찮은 최고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학교가 제대로 안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자, 조선 사람들 1000만 명이 1원씩만 모으자라고 하는 이 모금 운동이 일어나고 이 모금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대학을 만들자라는 것까지 확대되었던 것이죠. 자, 안타깝지만 취지는 좋았어도 이 운동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이 좀 모금 운동에 좀 많이 제한을 했고요. 방해도 많이 했고요. 무엇보다 당시 자연재해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모금 운동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나아가서 일본이 당시 문화통치 시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야, 니네가 그렇게 불만이면 대학 지어줄게 이러면서 대학을 지어줍니다. 그 대학의 이름이 바로 경성제국대학 이거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다 하는, 그리고 한때는 나도 정말 가고 싶어 했던 서울대학교가 이 경성제국대학의 전신이다 라고 할 수 후신이다죠.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의 전신이니까 서울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실력 양성운동, 민족주의 계열에서 일으켰던 울산 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까지 알아봤어요. 아, 맞다, 이거 빼먹었구나. 자, 여러분들 그 1900년대에 우리 일본한테 이제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그때 쌤이 흐름 한번 얘기했었죠. 자, 애국개봉운동이 1900년대 계속할게. 자, 애국개봉운동이 1900년대 그 실력 쪽, 그러니까 무장 쪽 말고 실력 쪽에 그 국력을 키우자는 쪽이었다면 애국개봉운동이 일정하게 넘어와서 실력 양성운동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실력 양성운동 같은 경우에도 1920년대 실력 양성운동이 있고 1930년대 실력 양성운동이 있어요. 1920년대 같은 경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울산 장려운동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고요. 그 1930년대로 가면은 대표적인 게 문맹퇴치운동이 있겠습니다. 자, 문맹퇴치운동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진짜 민족주의 계열에서 활약했던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사회주의 계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자주 묻는 말 중 하나 그거 같아. 아니 쌤, 도대체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나눠져 싸웠을까요?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뭐 깊게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다를 수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말할게요. 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둘 다 공통점은요, 독립을 원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에게 또 일본 제국주의에게 독립을 원합니다. 자, 근데 차이점을 굳이 말하면, 자, 민족주의 쪽은요, 우리 민족이 더 앞서죠. 그러니까 일본에게 해방을 하는 게, 즉 일본에게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회주의 계열은 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일본에 해방돼야 되죠. 근데 이 즉 일본 제국주의에서 일본보다 제국주의에 좀 더 포커스를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가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해가지고 일어나 그러면 안 좋은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식민지를 당한 입장에서 보면은. 자, 근데 이 사회주의라는 게 이 자본가로부터 이 노동자 계급이 해방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있으면 우리가 해방해야 되는 상대는 이 제국주의라는 관점보다 일본이라는 관점이 더 높게 작용한다면,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있다면 일본이라는 그 나라보다 제국주의한테 해방돼야 된다라는 걸 좀 더 높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물론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중학생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내가 이래서 공개 안 하려고 하거든. 이런 거 좀 민감해가지고 댓글로 이상하게 그런 거 아닌데 하고 달릴까봐. 근데 어쨌든 대충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차피 뭐 여러분들 빼고 내 거 보지도 않는데 뭐 맞겠죠. 자, 계속 할게요. 그러면 자, 그럼 대표 활동이 뭐가 있냐?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했지만, 자, 이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 피지배계층들, 그러니까 방금 아까 봤던 실력 양성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물산 장려운동도 약간 자본가들, 그러니까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주도 많이 했고요. 또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사실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좀 주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처럼 못 사는 사람들이 보통 주도했다라는 것이죠. 못 사는 사람 설명 맞나? 좀 피지배계층. 자, 그래서 이 농민운동, 노동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을 볼 수 있는데, 자, 농민운동이 대표적으로 소작쟁의가 있습니다. 자, 쟁의라는 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뭐 투쟁하고 그런 것들을 쟁의라고 하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게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고요. 일단 글부터 쭉 읽어줄게. 노동운동 같은 경우에는 노동쟁이 대표적으로 원산 총파업 192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암태도 소작쟁이는 23년이었나 26년이었나 좀 헷갈리네요. 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선언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동학이 종교적으로 더 발전해서 만들어진 천도교에서 자, 어린이당을 제정했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좀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자, 형평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 백정들이 일으킨 운동입니다. 백정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 도축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우리가 그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제가 이 백정들을 따로 신분 표식해가지고 차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선형평사라는 단체가 1923년에 만들어지고 이 백정들에게도 다 평등한 대우를 원하는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각각 사진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보면 자, 이렇게 봐봤자 그래 우리가 이게 소작쟁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게 암태족 소작쟁이를 상징하는 사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 당시에 그 암태도가 전라남도 신안이라는 섬인데 여기에 어떤 지주가 아니 무슨 소작률을 7할을 달랬대요. 7할 70%.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니 열심히 일한 소작농동은 도대체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이 정말 좀 지주들 그만 좀 해라, 좀 소작률 좀 낮춰라, 약간 이런 식으로 투쟁을 했던 겁니다. 자, 다음 원산 총파업 보면요. 자, 원산은 지금 북한에 있죠. 자, 쌤이 예전에 말했듯이 일본 사람들이 주로 북쪽에다가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인들을 노동자로 썼는데 자,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 환경 좀 개선해달라고 투쟁했던 것이 원산 총파업 약 4개월간 지속됐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이라는 인물. 어린이날은 원래 5월 1일이었는데 5월 5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몰라서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게 조선 형평사에서 만든 걸 거예요. 자, 형평운동을 상징하는 포스터입니다. 자, 보면은 어떻게 적혀 있냐? 형평사 제6 아니 모르겠다. 야, 조선 뭐 지키는 얘기다. 어쨌든 그냥 백정들도 똑같은 대우를 원하는 이 운동 조선 형평사에서 일으킨 형평운동이다. 백정들이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면 자 계속 보면은 사회주의 운동은요 그냥 다 필요 없고 모르겠다, 아 어렵다 이러면 야 같이 좀 잘 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일으킨 운동이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사회주의 운동. 벌써 17분이니? 아이고 아직 할 게 많이 남았는데 넘어가야겠죠 얼른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60만 세 운동인데 내가 힘들어. 영상 한번 끌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쉬고 돌아왔습니다. 참나 이것도 하기 힘든데 무장까지 처음에 같이 할 생각했다니 참 정신 나가는 생각이었죠. 교과서 검토 똑바로 안 했다는 거 스스로 티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러분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보도록 할게요. 자, 60만 세 운동은 왜 일어났냐? 이전부터 제2의 3.1 운동을 한번 일으키자라고 꽤나 준비를 했었습니다. 의견도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일단 마지막에 타이밍이 온 거예요. 마지막 황제 순종이 드디어 세상을 떴습니다. 자, 3.1 운동이 고종이 세상을 뜬 걸 발판으로 했다면은 자, 60만 세 운동은 순종이 세상을 뜬 걸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이때를 계기로 해서 만세 운동을 벌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주로 사회주의 계열이 많이 여기 동참을 했고요. 그 외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들도 많이 들어왔다 합니다. 자, 아까부터 쌤이 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교과서 사실 안 나온 내용이거든. 자, 이거는 근데 아니다. 신간이한테 나온다. 자, 그럼 이게 뭔지 좀 이따가 내가 설명해 줄게.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전개에 내가 방금 사회주의, 민족주의 말하고 했는데 지금 써놓은 건 학생들 주도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일본 놈들도 병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막말로 우리를 먹었겠죠. 자, 그러니까 일본도 나름 예측한 거야. 그러니까 불과 7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1926년이잖아. 자, 7년 전 1919년에 고종 승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3.1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병신도 아니고 지들도 타이밍 예측하고 있는 거죠. 자, 분명히 순종 승하 때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날 거다 하면서 각 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거 준비를 할 때 꽤나 많은 리더들이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일본한테.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남은 건 학생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또래겠죠? 그분들이 이 만세운동을 주도해서 이걸 확대시켰다는 것.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3.1 운동만큼 확산은 못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사전에 캐치해서, 아까 말했죠? 사전에 캐치해가지고 이걸 방해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나마 이걸 의의를 찾자 하면요. 자, 이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힘을 합치게 되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다음에 배울 개념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그만큼 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모 면에서 보면은 60만세 운동보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더 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굉장한 운동이었어요. 자, 이거 왜 이러냐?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니들 나이 또래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나이 또래 사람들의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장난, 짓궂은 장난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뭔 소리냐면 일본 아들이 먼저 우리 여자를 건드려, 우리 조선 여자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조선 남자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일본 아들이 우리 사람 건드는데 가만 냅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네 학습지에 내가 글로 써놨지? 자, 이 와중에 일본 아들하고 우리 선조들께서 그만 패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경찰들이 출동했겠죠. 다들 잡혀갑니다. 근데 이 경찰놈들이 아니 민중의 지팡이, 됐다. 식민지 시대 민중의 지팡이 어딨냐, 씨요. 이 경찰들이 그냥 일본 아들 말만 듣고 우리는 그냥 가둬버리고 일본 아들 풀어줘 뿐네 그냥. 그러니까 민족 차별 개쩔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열받죠. 그러니까 민족 차별에 반대하면서 디벼버리자라고 해서 일으킨 운동이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년에 일어난 민족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장 당연히 민족 차별 no. 종례할 시간이군. 이거만 빨리 하고 종례해야겠다. 3만 8만 좀만 기다리세요. 자, 주장 민족차별 당연히 금지해야겠죠. 뭐 국어를 일본어를 막 국어라고 하고 막 우리 식민지 뭐 교육시키잖아. 막 어쨌든 그런 것들 없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지? 그 일제 타도하는 거. 그리고 이후에 일반 시민들까지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더욱더 주목받는 게, 자, 이 사이에 이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신간회에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요. 그리고 나아가가지고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였다는 것. 자,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이유.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근데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거의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전면에 나서서 독립운동은 한동안 안 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미안 까먹었어. 자, 그러면 어쩌다 보니까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책 읽는 남자가 돼버렸는데, 자, 이만큼 하고 잠깐 끄는 다음에 쌤은 종례하고 이후 영상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쉴 사람은 좀만 쉬세요. 자, 종례 마치고 왔습니다. 영상이 끊길 때마다 그 카메라가 조금씩 흔들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배울 내용 진짜 마지막이다. 이제 신간회, 얼른 신간회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신간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 그 일제와 타협하자고 하는 쪽. 내가 아까부터 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란 말 하고 있죠. 자, 여기서 타협적 민족주의,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이광수입니다. 나중에 악질 7185 변질하는 그런. 자, 이건 지울까? 안 되나? 자,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에 맞서서 반드시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길 바랍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혼자서 떨어진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 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자. 자치롤 주장합니다. 자치롤이 뭐냐?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선인들의 약간 그 안에서 잘 살자 이거예요, 대충 말해서. 즉, 내가 이렇게 구매해놨거든? 자, 먼저 비타협적 민족주의. 타협하면 독립운동 무기한 연기된다. 즉, 우리 독립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타협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쪽들이고요. 자, 그럼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요, 일제가 허용한 내에서 한국인들의 자치권을 얻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허용한 내에서 같이 어느 정도 잘 살자 이거겠죠, 그냥. 그러니까 개소리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근데 쌤이 그러면 왜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왼쪽에 해놓고 타협적 민족주의를 오른쪽에 해놨냐?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민족주의 좌파, 그리고 타협적 민족주의를 민족주의 우파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 굳이 위치를 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따라서 이 주도 세력은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이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당시 그 사회주의 계열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왜 함께 손을 잡았냐? 자, 여러분 사회주의 계열은요, 아까 말했듯이 자, 일본도 중요하지만 제국주의한테서 해방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당시 사회주의 세력은 소련을 필두로 해가지고 모든 사회주의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움직였어요. 자, 이때 당시에 소련 쪽에 있던 공산당 지령에서 자, 이때는 힘을 합쳐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간회가 창설될 수 있었던 대외적 배경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간회는 어떠한 활동을 했냐? 뭐 강연회, 뭐 농민운동 이런 것들 당연한 소리니까 일단 제껴 두도록 할 거고요. 자, 나아가서 아까 말했듯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 진상조사단을 파견했고 이것을 보다 더 큰 규모로 확대시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자, 즉 신간회가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일단 이것도 있고요. 나아가서 자, 우리가 각계 분열되어 있던 이 세력들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당시에 그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게 벌이고 있었는데 자, 우리 민족에서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이제 뭐 민족운동 하자, 해방운동 하자, 약간 대충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되겠는데요. 그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간회는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신간회는 해체됩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 물론 노선 갈등이 가장 심했겠죠. 그래서 1931년이 되면은 이제 그 코민테른이라고 해가지고 자, 다른 말로 제3차 인터내셔널. 자, 아까 말했듯이 사회주의는요, 자, 그 소련에 있는 그 공산당 그리고 헤이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요. 근데 이때 당시 코민테른에서 이제는 민족주의자들과 이제 타협을 그만해라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그 지령의 결과 결국 사회주의자들이 이 신간회를 탈퇴함으로써 신간회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당시에 신간회 자매단체가 있었는데요. 바로 근우회입니다. 자, 근우회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였고요. 이 신간회가 약간 보다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좌우가 합쳐졌다. 즉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쳐진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이었다면 근후에는 여성단체 쪽의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이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거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해야 될 텐데 자, 우리 중학교고 자,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 이건 대학교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쌤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체력이 딸려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영상을 다 합치면은 최소 25분, 잘하면 30분까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했고요. 그러면 과제 제출, 네이버 폼으로 과제 제출해주고 학습지도 꼼꼼하게 잘 봐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무장, 독립, 운동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